카오루가 사라지고 깨끗해진 바다로부터 시작하는 오늘의 이야기. 신지는 여전히 카오루와의 추억을 회상 중인 듯하고 머리 길이를 보니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스카는 병실에 누워있었고 그 앞에는 정신이 피폐해진 신지가 있습니다. 신지는 레이도 무섭고 미사토도 무섭습니다. 신지는 의지할 곳이 없어 이제 아스카밖에 없습니다. 신지는 아스카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스카도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사실 정신이 있는지도 모르죠. 신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스카를 흔들어보지만 아스카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신지는 그런 아스카에게 평소처럼 자신을 대해달라고 합니다.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그리워진 듯한 신지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아스카를 당기자 헐벗은 아스카가 보입니다. 신지는 이 광경을 보고 잠시 당황한 듯 하지만 빠르게 주변을 살피고선 재빠르게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해피타임을 즐기는 신지입니다. 거사를 치른 이카리 신지군. 신지도 이러는 자신이 지금 최악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신지. 제 생각에 신지는 현재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시점은 네르프 본부로 넘어갑니다. 네르프 본부 시설은 현재 전면 출입 금지였는데 그 이유는 최종 사도가 처치됨에 따라 제1종 경계태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협이 없는데 네르프 본부는 왜 경계태세로 대기 중인 걸까요? 대원의 의견은 네르프 조직이 해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곧 보안계획이 발동한다고 합니다. 과연 보안계획이란 뭐길래 이렇게 경계를 하며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미사토는 차에서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미사토는 보안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보안계획이란 단일 개체인 생물로 인공 진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 무슨 소리인지는 감이 잘 안 잡히네요. 그리고 에바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초호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레의 약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롱기누스의 창을 잃어버린 지금 릴리스를 통한 보안계획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나 초호기를 통해서 보안계획을 실행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호기를 릴리스의 분신이라고 하는데 아담 베이스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레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죠. 그때 레이가 눈을 떴고 레이는 달을 보고 어디론가 나갑니다. 과연 달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며 레이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심지어 레이는 그렇게 아끼던 겐도의 안경을 부셨습니다.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레이가 겐도의 안경을 부수려 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눈물을 흘리며 안경을 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겐도의 안경을 부셨습니다. 제 추측으론 겐도의 안경을 부신 건 이제 겐도의 뜻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지를 도와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한편 신지는 침대에 누워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는데도 이어폰을 꽂고 있는 걸 보니 신지는 현재 애착 물건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이 되었고 네르프 내부로 보이는 곳에서는 미사토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사토는 세컨드 임팩트의 사실 여부를 캐내고 있었지만 그 순간 미사토가 정보에 들어간 사실을 들켰고 곧바로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하지만 이는 미사토가 들킨 것이 아닌 네르프 본부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었고 호조는 바쁘게 무언가를 지시 중입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아마 누군가 네르프에 침입했으며 그들이 노리는 건 마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에바를 노리는 것이 아닌 마기를 노리는 것을 보니 네르프의 사정을 잘 아는 듯하죠. 호조가 예상하는 침입자는 마츠시로의 마기 2호기라고 하는데 대원은 최소 마기 5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이 일의 배후에는 제레가 있는 듯합니다. 네르프는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고 하지만 겐도는 이런 모습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데 겐도에게는 어떤 계획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니 네르프의 실질적인 보호를 맡고 있는 리치코가 있었네요. 리치코는 현재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아 자가격리 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리치코의 힘이 필요할 때겠죠. 하지만 리치코는 이미 겐도에게 버려졌기에 필요가 없는 줄 알았지만 필요시에는 버린 여자도 다시 쓰는 극한의 효율충 겐도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리치코는 겐도의 부탁을 들어주죠. 그리고 미사토 또한 발빠르게 상황을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치코는 마기에 들어가서 해킹 작업을 하고 있었죠. 자신이 한심한 줄 알지만 리치코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리치코의 도움으로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된 듯 보이지만 미사토가 말하듯 제레는 그렇게 만만한 집단이 아닙니다. 호조도 이를 아는 듯 마기는 그저 침입용에 불과하며 그들의 진짜 목적은 에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도 그럴 게 겐도에게 아담, 릴리스 이 두 개가 모두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계획의 중요한 키인 것 같습니다. 리치코의 도움으로 마기의 킹은 어찌저찌 막았습니다. 앞으로 62시간은 침입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네르프는 현재 마기의 666 프로젝트를 걸었고 제레는 이를 정면 돌파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발 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완전히 뺀다는 것이 아닌 이번엔 해킹이 아닌 직접 본부 시설을 점거하려고 합니다. 쟤네도 이제 뒤가 없다는 소리겠죠. 엄청난 수의 군대를 동원한 듯 보이는데요. 이들은 곧바로 네르프 본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네르프 본부는 점점 데미지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때 코조가 인간의 적은 인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겐도는 제1종 전투 배치를 명령하는데 대원은 상대는 인간인데 전투 배치를 하는 게 이해 안 된다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진짜 죽이려고 들어오기에 이런 전투 태세는 솔직히 맞는 판단 같습니다. 그때 두려움에 떠난 듯 보이는 네르프 대원이 나오는데 바로 기습을 당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인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그때 네르프 본부로 많은 수의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네르프 본부가 함락당하는 건 이제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무참히 네르프 대원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으며 네르프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리는 건 에바였기에 파일럿들을 노리겠죠. 이를 간파한 미사토는 신지를 초우기에 대기시킵니다. 하지만 아스카는 여전히 병실이었고 미사토는 상관없으니 그냥 이오기에 태우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저 상태인데도 싸우게 시킨다고? 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에바가 가장 안전하니 파일럿 보호를 우선으로 생각한 듯합니다. 그리고 레이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 시각 레이는 현재 어느 실험을 받고 있는 듯 보이는데 이건 세피로트의 나무의 형상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장면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곧바로 이오기는 아스카를 태우고 사출되었고 미사토는 곧바로 초우기를 사출시키려고 했지만 신지가 아직 초우기에 타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네르프 본부는 센트럴 도고마 2층까지 모든 벽을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점점 네르프 본부 중심지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조도 점거는 시간 문제라고 말하죠. 겐도는 적중 처음으로 코조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무언의 암시를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유이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하죠. 그 시각 군인들은 인정사적 볼 것 없이 네르프 본부를 무참히 박살내기 시작했고 숨어있는 대원들까지 모두 찾아내 없앱니다. 정말 끔찍한 광경이네요. 그들은 마치 불도저처럼 네르프 본부까지 밀고 들어오고 있었고 미사토는 아예 층을 폐쇄시키려고 했지만 폐쇄시키려는 층에는 신지가 있었습니다. 신지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미사토는 신지를 구하러 위험을 무릅쓰고 나갑니다. 뒷일은 네르프 대원에게 맡기죠. 그때 군인들은 네르프 본부 중심지라고 볼 수도 있는 곳으로 들어왔고 네르프 대원들은 곧바로 전투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여대원은 총을 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은 사람을 쏴본 적이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건 솔직히 저였어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사람에게 총을 쏴야 한다니 쉽지는 않겠죠? 네르프 대원들은 이제 죽음의 이지선다에 놓였습니다. 과연 네르프 대원은 총을 제대로 쏠 수 있을까요? 시점은 레이로 바뀝니다. 레이는 현재 자신의 클론이 파괴된 곳에 들어와 있는 듯하며 겐도가 그런 레이를 부릅니다. 겐도는 레이에게 약속의 때가 왔다며 가자고 하는데 겐도가 말하는 약속의 때는 인류 보안 계획인 듯하며 이 계획에는 레이가 꼭 필요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네르프 대원들은 학살당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에바 파일럿을 발견한 대로 사살하려고 합니다.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전 투원에 대한 발포도 허가했죠. 신지는 곧바로 발각됐으며 이제 방아쇠를 당기면 신지는 제거됩니다. 그때 미사토가 멋지게 신지를 구해줬고 신지를 이끌고 초우기로 가려고 합니다. 미사토는 상대방의 통신수단을 빼앗아 엿듣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초우기를 확보했다는 내용 같습니다. 한시가 시급한 지금 신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듯 보입니다. 미사토는 그런 신지에게 빨리 결정하라고 소리쳤고 여전히 아스카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신지, 여전히 어른이 되지 못한 신지 같습니다. 미사토는 신지는 아직 살아있기에 똑바로 살으라고 하며 죽는 건 모든 일을 끝마친 후에 죽으라고 합니다. 한편 네르프 대원들은 고전 중이었으며 대원들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었기에 쉽게 공격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착 상태에 빠진 지금 밖에서는 엄청난 폭발과 함께 네르프 본부가 다시 한번 공격당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폭격을 쏟아부으며 네르프를 없앨 작정인가 봅니다. 그들이 에바를 노리는 이유는 단연 서드 임팩트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15년 전에 세컨드 임팩트 내막이 드러납니다. 세컨드 임팩트는 인간이 계획했던 것이었으며 무언의 사고 때문이 원인이 아니었죠. 심지어 인간은 릴리스라 불리는 사도에게서 태어난 제18사도입니다. 결국 인간의 적이라는 것도 인간 또한 사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당히 소름돋는 설정인 것 같네요. 그리고 미사토는 지금 에바 시리즈를 모두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드 임팩트의 근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마음이겠죠. 한편 제레로 추정되는 인물은 모든 통신선을 끄는 듯 보이며 네르프가 뒤에서 어떤 수작을 부리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서드 임팩트가 발생한다면 인간이 모조리 없어진다고 하죠.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네르프를 없애는 것, 그들이 택한 방식은 그저 방치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현재 초호기는 그들의 손에 있으며 미호기의 위치 또한 발각됐습니다. 그리고 아스카의 생사는 불명이라고 하죠. 아스카는 현재 플러그 슈트를 입고 에바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를 파악한 적들은 2호기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제 막 깨어난 아스카는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아스카는 이전과는 다르게 아직은 죽기 싫어하는 듯 보였으며 무언가 해야 한다는 듯이 아직은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스카에게는 최후의 임무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아스카는 현재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데 임무가 주어져도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아스카는 내면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각성했고 2호기는 초인적을 힘을 발휘하며 멋지게 부활합니다. 아스카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전투에 임합니다. 아스카는 막강한 화력에 상대 공격을 받아내며 전투에 임했고 신지도 미사토의 차에 타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에바의 약점도 알고 있었으며 엄블리컬 케이블을 노려서 공격을 가했고 2호기의 엄블리컬 케이블은 빠져 앞으로 시간은 5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스카라면 5분이면 모든 걸 제압할 수 있겠죠. 아스카의 전투력은 작중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고 아스카를 막을 건 없어 보였습니다. 제레의 눈에는 당연히 거슬리는 존재였겠죠. 그렇게 제레가 2호기를 막기 위해 꺼낸 비장의 수는 바로 양산형 에반게리온입니다. 양산형 에반게리온 9대에는 S2 기관이 탑재되어 있는데 에바에 S2 기관이 탑재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호조는 이를 상당히 경계하며 여기서 일으킬 생각이냐고 말합니다. 호조가 말한 건 단연 서드 임팩트겠죠. 그렇게 지상에 착륙한 양산형 에바들은 날개를 접고 2호기와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때 미사토가 아스카에게 에바 시리즈를 섬멸하라고 명령했고 이 명령은 아스카의 마지막 임무가 되겠죠. 신지는 아직까지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밖은 아스카가 양산형 에반게리온 9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스카에게 남은 시간은 3분 30초. 현 상태 무적의 아스카라면 두려울 것 없는 시간입니다. 아스카는 그렇게 한 방에 한 마리를 없애나가기 시작하며 피를 뒤집어 쓴 2호기의 모습은 광전사 그 자체입니다. 완벽하게 부활에 성공한 아스카네요. 그 시각 미사토는 신지를 어디론가 끌고 갔고 그곳에는 이미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미사토는 가까스로 문을 닫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필 폭파 예정지였기에 빨리 그곳을 달아나야 했습니다. 미사토는 도망치는 순간에 총상을 입었고 앞으로 미사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미사토는 신지를 엘리베이터로 밀어넣으며 마지막 말을 합니다. 여기서 미사토의 발언을 보면 이곳을 벗어난다면 신지는 어린아이의 신지가 아닌 어른의 신지로서 변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지의 정신 상태는 여전히 부정적이기만 한데요. 신지는 아스카에게 못할 짓을 했으며 카오루를 죽인 살인범에 불과했습니다. 미사토도 이를 동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면 됩니다. 하지만 신지는 억지로 이끌려 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거기서 미사토를 뿌리쳤다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신지의 말에는 모순이 있죠. 그저 믿기 힘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신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었으며 그것은 초호기에 타는 것이겠죠. 미사토는 그것을 상기시키며 신지를 타이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지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고 미사토도 더 이상 못 들어주겠는지 화를 냅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신지는 이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냥 여기서 죽을지 아니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지 말이죠. 미사토는 신지가 에바에 타서 자신의 일을 끝마쳤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미사토는 신지에게 약속의 십자가 목걸이를 주며 작별의 키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미사토는 돌아오면 이어서 하자고 하는데 키스 뒤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생각한 연인이라는 설정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미사토는 신지를 확실히 연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어서 빨리 어른이 돼서 자신과 비슷한 위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신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미사토는 힘을 다했는지 쓰러집니다. 미사토가 쓰러져 있을 때 카즈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어째선지 레이가 나오고 장소가 폭발하며 미사토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추측 가능한 부분은 카오루가 아담 베이스의 생명체였다면 레이는 릴리스 베이스의 생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사토가 죽기 직전 릴리스로 돌아간다는 암시로 하얀색의 레이가 나온 것은 아닌지 추측해봅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신지는 미사토의 마지막 립스틱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고통을 감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밖에서는 아스카가 최후의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지금 이호기와 아스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겐도와 레이는 릴리스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는 리츠코가 겐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 겐도를 저격합니다. 리츠코는 겐도를 막아내려는 것일까요? 리츠코는 현재 겐도의 계획을 막으려 마기 시스템을 변경했고 이곳을 그냥 없애려는 작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치코의 바람대로 작전이 실행되진 않았는데 그 이유는 마기가 리치코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세는 완전히 겐도 쪽으로 기울었고 리치코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저 이용당하고 마는 어머니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레이의 모습이 보이네요. 한편 아스카는 여전히 전투 중이었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에바 시리즈를 없애야 했죠. 아스카는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듯 에바를 모두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스카에게 최후의 시련이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롱기누스의 창이었습니다. 분명히 우주로 날아가서 없을 롱기누스의 창이 어째서인지 이곳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아스카는 머리를 관통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스카는 엄청난 비명을 지르며 활동 시간이 정지됨에 따라 만약 더 적이 온다면 아스카의 목숨은 끝난 것 같습니다. 아스카의 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의미 없는 행동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아스카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스카가 쓰러뜨렸을 에바 시리즈들이 부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날개를 펴서 이오기에게 날아들었고 이오기를 마치 밥 먹듯이 먹어치웁니다. 상당히 기괴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네요. 아직 싱크로가 되어 있는 아스카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지만 최후의 발악으로 에바 시리즈를 잡으려 손을 뻗어보지만 아스카의 희망은 닿지 않고 절망으로 뒤덮입니다. 아스카도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작품에 희망이란 존재하는 것일까요? 신지는 여전히 초호기에 타지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초호기가 신지에 반응하여 부활합니다. 켄도는 센트럴 도그마에서 이를 감지했고 초호기는 엄청난 굉음을 내며 누가 주인공인지 각인시켜줍니다. 이는 흡사 세컨드 임팩트를 연상시키는 느낌입니다. 폭풍의 눈, 그 중심에는 초호기가 있었고 초호기 안에는 신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지의 눈에 들어온 건 처참히 뜯긴 이오기. 신지의 정신은 도무지 괜찮을 리가 없었죠. 아담은 현재 겐도와 함께하고 있었으며 유이와 다시 만나려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아담과 릴리스의 굶지된 융합입니다. 레이는 현재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겐도의 계획은 당장 실행되어야 합니다. 레이는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겐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 기괴한 방법으로 겐도와 레이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겐도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각 초호기 주변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으며 레이와 롱기누스의 창이 신지의 외침에 반응합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초호기 앞에서 멈췄고 제레가 그토록 바라던 오리지널 롱기누스의 창이 드디어 그들의 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레는 의식 같은 말을 내뱉으며 의식을 치렀고 제레의 계획이 드디어 시작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모티브를 따온 에반게리온답게 초호기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형상을 양산형 에반게리온들이 끌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당한 것과 같은 성은이 신지와 초호기에도 새겨졌고 양산형 에바 9대는 마치 세피로트의 나무를 연상시키는 대형을 갖추는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완벽한 세피로트의 나무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현상은 15년 전과 동일합니다. 즉 세컨드 임팩트와 동일한 전조 증상입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서드 임팩트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밖의 군인들도 작전 실패를 인정하며 사라지는데 엄청난 충격으로 네르프 본부마저 사라질 위기입니다. 그리고 제레는 지오프론트를 진정한 모습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지오프론트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검은 달이었습니다. 검은 달은 인류 생명의 근원인 릴리스의 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맞설 유일한 인물은 겐도입니다. 하지만 레이는 겐도를 거부했고 신지를 도와주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레이는 릴리스와 하나가 되었고 완전한 모습의 릴리스가 부활합니다. 릴리스의 가면이 떨어지며 충격적인 모습이 나오는 듯합니다. 한편 신지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는 듯 보이는데 그런 신지 앞에 기괴한 형태의 릴리스가 보입니다. 가면 뒤의 모습은 바로 거대한 레이입니다. 신지는 이를 보고 당연히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레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한편 에바 시리즈의 레이는 동기화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상당히 기괴한 모습으로 재탄생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신지에게 도대체 어떻게 버티라는 것일까요? 도대체 신지가 왜 겁쟁이 취급을 받았는지 지금 보니 전혀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신지의 멘탈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그런 신지의 앞에 카오르의 형상이 보입니다. 신지는 이 광경에 안심하듯 눈을 감았고 초호기는 롱기누스의 창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초호기는 신과 같은 존재로 변모하였습니다. 이제 초호기는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드 임팩트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방주가 될지 혹은 인간을 멸망시킬 악마가 될지 말이죠. 신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세계의 운명은 신지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때 신지의 과거 회상이 시작됩니다.
어릴 적 신지는 슬프지만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던 듯 하는데 신지가 만든 형태는 마치 지오포론트를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신지는 이를 무자비하게 박살내는데요. 제 생각인데 아마도 지오포론트를 박살내며 인류를 멸망시킬 악마가 될 것 같은 신지입니다. 신지는 아마 아스카와도 잤던 것으로 추정되며 미사토와 카지가 자는 것도 두 눈으로 지켜보는 신지입니다. 이런 게 미사토일 리 없다고 생각하는 신지. 이 연출은 어딘가 루포물 같은 연출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냥 키스를 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아스카는 신지에게 이해를 요구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지는 아스카를 이해하려고 해봤을까요? 신지는 맞다고 하지만 별로 하진 않았겠죠. 심지어 아스카는 자신의 몸을 보고 자비를 한 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신지는 사실 모두에게 상처받고 있었고 모두가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신지는 그렇기에 먼저 다가가 자신을 원하길 바라지만 아스카는 그런 신지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신지의 바람을 저버린 아스카인데요. 역시나 신지는 아스카의 기분을 전혀 이해하려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감정을 앞세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지칠 대로 지친 아스카도 한풀이를 합니다. 사실 신지는 아스카가 아니어도 다른 여자로 대체가 가능했죠. 하지만 만만한 건 아스카였습니다. 그렇기에 아스카마저 잡지 못한 것이겠죠. 신지의 부탁은 아스카에게 전혀 닿지 않습니다. 신지의 폭주는 아스카에게 아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신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스카의 목을 졸라버립니다. 한순간에 분노를 이기지 못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신이 된 신지가 자신의 의견을 앞세워 수동적인 어린아이가 아닌 자신의 의견을 정할 수 있는 능동적인 어른으로 성장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신지의 정신 상태는 이미 해탈의 경지를 넘어섰고 지구에서는 레이의 형상이 나오며 검은 달을 감쌉니다. 결국 우려하던 서드 임팩트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가프의 문이 열리며 세계의 끝과 시작을 알리는 문이 열립니다. 차례대로 대원의 마지막은 미사토와 함께했고 호조의 마지막은 유이였습니다. 이건 아마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보여준 듯 보였고 이들은 모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겐도도 염원하던 유이를 만났습니다. 겐도는 초우기에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양사년 에반게리온들은 죽음을 선택했고 지금 보이시는 이 빨간 것들 모두 사람입니다. 지구는 말 그대로 정화되었고 리셋되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단계입니다. 초우기의 십자가는 마치 성관계를 연상하듯 레이의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레이가 보이죠?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정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신지와 레이는 LCL의 바다에 있었으며 그곳은 모든 게 애매한 세계였습니다. 이건 모든 게 죽은 게 아닌 하나가 된 세상입니다. 신지는 진리를 깨달은 듯하며 레이의 눈에서 초우기가 튀어나옵니다. 초우기는 롱기누스의 창의 힘으로 모든 롱기누스의 창을 없앴고 세계를 다시 시작하려는 듯합니다. 그렇게 초우기, 즉 어머니와 작별을 하게 된 신지입니다. 다시금 빨간색으로 물든 바다에 아스카와 신지가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레이의 신기루를 잠시 본 신지였지만 신지의 눈에는 아스카가 들어옵니다. 신지는 어째선지 다시 아스카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아스카는 그런 신지에게 윽박을 지르기보다는 따뜻하게 볼을 쓰다듬어 줍니다. 드디어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아스카를 보고 기뻤는지 신지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여기서 아스카의 명대사인 기분 나빠가 나오고 막을 내립니다. 오늘은 드디어 에반게리온의 꽃 이오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몇 번을 봐도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에 제가 제대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기분 나빠는 그렇게 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냥 제 생각을 말하자면 아스카는 자존심이 상당히 센 인물로 묘사됩니다. 자존심이 센 인물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건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아스카는 필요할 때면 언제나 손을 내밀었지만 그 전에 항상 자신에게 복종하라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지의 볼을 쓰다듬어 주었을 때는 아무 말 없이 신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신지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아스카를 보지도 않고 울기만 하죠. 아스카는 이런 신지를 보고 기분 나쁘다고 한 것은 아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명작이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오이를 개인적으로 풀로 다시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실력으로 인해 못 풀어낸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으니 재밌으셨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드디어 마지막인 25에서 26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